안녕하세요. 테슬라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테슬라 1월 $800 신고가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와우, 하늘까지 테슬라를 돕습니다. 이 기세로 $1000 갑시다. 어제 영상에도 말했듯이 테슬라가 가장 살 때는 어제였습니다. 오늘은 또 $800를 돌파했습니다. S&P 편입 이후로 정말 조정장 온다고 매도의 유혹도 많았는데 지금까지 참고 테슬라를 믿으신 중경투 구독자님들 정말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시기 참고 견디니까 이렇게 좋은 날이 옵니다. 앞으로도 더욱 행복한 날 지속될 거고요. 중경투TV는 테슬라 컨텐츠로 쭉 구독자님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일단 분명히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2주 연속 다음 주 신고가 간다고 영상 올렸고 2주 전에 1월에 $800 갈까? 영상 업로드 했습니다. 정말 실현되었고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한번 영상 스타트에 구독 요청 해볼까요? 좋게 봐주시고요. 3번 맞추는 건 그래도 이번 4번째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은 S&P, 다우, 나스닥, 러셀 모두 좋았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모두 주가가 상승했고요.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확실시되면서 미국 주식시장에서 정치라는 가장 큰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새해 며칠 조금 삐끗했는데 그래도 금방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테슬라가 1500배 고밸류에이션에도 6일 연속 신고가를 찍을 수 있었던 것은 경쟁자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테슬라의 잠재적인 경쟁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소위 빅테크 기업들이 바이든 정부 시작을 기점으로 주가 상승률이 테슬라에 훨씬 못 미칩니다. 여기 히트맵은 일주일 단위고요. 일주일간 보면 빅테크 판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과 IT 기업 반독점법 때문인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발 온라인 플랫폼 반독점법 때문에 올해 한 해에는 정말 몸살을 앓았다 하고요. 대신에 테슬라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2021년 새해라고 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본이 한번 들어오면 그 어느 정도 선에서 그 안에서 돌고 돕니다. 애플 투자했다가 구글 좋아 보이니까 구글 투자하고, 구글 조금 안 좋아 보이니까 테슬라 투자하고, 신규로도 유입이 되긴 하지만 투자했던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투자하지 않던 사람은 끝까지 주식 투자하지 않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의 친환경 반독점법으로 겁먹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의 자본들이 바이든 신정부의 정책과 딱 맞춤형인 테슬라로 자본이 이동하면서 주가가 쫙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 형님 드디어 아마존 제프 베조스 넘어서 글로벌 1등 부자 되신 거 너무 축하합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일론 머스크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아직 47세인데 50세 되면 자산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 1등 부자가 운영하는 기업인 테슬라의 주주가 된 것이고요. 세계가 테슬라에 열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테슬라 영상 꾸준히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친환경 정책을 강조하는 바이든 새 미국 정부가 1월 21일에 취임식을 할 것이고요. 어제도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등 문제가 있었지만 큰 파도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요. 미국 의회에서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인준했고 트럼프도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면서 순탄하게 대통령으로 1월 말부터 업무를 실시할 듯합니다. 조자주 상하의원 2자리까지 민주당이 가져오면서 코로나 이후 나빠진 실무 경제를 대변하듯 대통령부터 상하원 모두 민주당으로 물갈이가 되었고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상원이 공화당이 다수가 되었다면 조금 흐지부지 될 수도 있었던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이 더욱 가속력을 가질 듯 하고요. 바이든 당선인의 친환경 정책은 테슬라와 일련의 사업 모두에게 탄력을 주는데요. 광고를 1도 쓰지 않는 머스크지만 바이든 정책을 보면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메인 후원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현대적인 인프라 구축, 21세기 자동차 산업에서 투자를 창출, 발생시키겠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 미국 전기차 시장에 투자하게 만들겠다는 거고요. 203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에서
자유로운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전 영상에도 알아봤지만 테슬라의 산업용 ESS 에너지 저장 장치 파워렐이나 메가팩을 이용해서 도시 외곽의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이 용이하게 할 수가 있고요. 400만 개 개조 건물이나 150만 채의 저가 주택을 건설하고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다. 이러면 또 일련의 태양광 산업과 연관이 되고요. 청정 에너지의 혁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등 친환경 정책이 정말 많죠. 친환경 하면 풍력 발전에서의 설비나 태양광 패널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가장 핵심은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도심은 땅값이 비싸고 발전을 할 수 있는 지리적인 환경이 갖춰주지 않았죠. 도시 외곽이나 농촌의 풍력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핵심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있습니다. 일련의 ESS 산업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죠. 여기서도 결국은 배터리입니다. 전기 가격이 사람들이 많이 쓰는 낮에는 비싸고 새벽에는 저렴한데 이렇게 새벽에 소멸되는 전기를 모아서 다음날 필요할 때 사용한다면 엄청나게 절약이 되는 거죠. 테슬라에도 적용되는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이고요. 중국에서 테슬라, 니오, 샤오펑 모두 CATL, LFP 배터리 사용하지만 똑같은 효율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배터리를 아낄 땐 아끼고 방전을 방지하면서 전력을 효율적으로 쓰는가가 관건이죠. 테슬라는 BMS에서 업계 압도적인 1등입니다. 이런 바이든의 적극적인 친환경 산업의 육성에 따라서 게리 블랙이 트윗에서도 언급했듯이 전기차 시대는 좀 더 빠르게 다가올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작년 2020년에는 전체 자동차 시장의 3%가 이제 전기차 시장이었는데 게리 블랙은 매년 2%에서 4%씩 성장해서 2025년에는 내연기관차가 80% 비중이고 전기차는 20% 비중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어제 나온 영국의 12월 자동차 판매량에서 1위가 테슬라 모델 3, 2위가 폭스바겐 골프, 그 다음에 포드 자동차, 4위는 폭스바겐 ID3 전기차, 닛산 이런 순인데요. 내연기관차를 포함해서 테슬라가 판매량이 1위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중에서 가장 잘 팔리는 차이면서 자동차 전체, 내연기관차를 포함한 자동차 전체에서 가장 잘 팔리는 차가 된 것입니다. 현재 영국에서요. 노르웨이하고 스웨덴이 50% 이상 전기차를 이용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2025년에는 20%가 아니라 30% 이상이 전기차가 시장의 파일을 차지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새해 하루 만에 10만 대 오도 나간 차는 테슬라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기차 구매를 꺼리는 것이 아무래도 충전에 걸리는 시간이나 충전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는데요. 때문에 여기에 바이든 정책까지 같이 고려하면 전기차 충전소를 바이든은 50만 개로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현재 27,000대 충전소보다 20배 상승한 수치고요. 또 우선적으로 정부 차량과 경찰차 모두 친환경차 테슬라 차량으로 점진적으로 변경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모범적으로 전기차를 사용하면서 관련 설비나 판매량은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제1순위로 또 2,000불, 개인당 2,000불 부양책에 사인할 테고 주가는 또 오르겠죠. 정말 미국 주식 그리고 테슬라 어메이징합니다.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보다 더욱 파급력이 있는 것이 반독점법입니다. 대통령부터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실행 가능성은 매우 높고요. 메인 타겟은 페이스북이고 구글, 아마존, 애플, 엔비디아까지 점차 영향력을 확대할 것 같습니다. 제재 이유는 CDA, Communication Dissent Act인데요. 1990년대 중반 IT 기업들이 사용자가 올린 유해 게시물, 가짜 정보 등으로 소송을 당하면서 이들 기업을 보호하고 성장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 때문에 바이든이 당선되기까지 정말 문제가 많았죠. 빌 루소 바이든 선거 부국장은 페이스북이 가짜뉴스와 폭력 조장 게시물을 방치하면서 페이스북이 민주주의를 망가뜨렸다고 맹비난했고요. 유튜브도 아직까지 계속 나오지만 누가 대통령 되니 댓글로 트럼프가 대통령이다. 이런 트럼프 지지자들이 엄청 많죠. 지금 또 댓글로 엄청 많이 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상위 게시물이 부정선거 관련한 주장으로 도배되었고 이런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점령한 것 또한 페이스북으로 인한 것이죠. 이렇게 CDA 법안만 믿고 너무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형 IT 기업을 손볼 것이고 빅테크 기업이 가장 메인 타겟이 되겠죠. 바이든도 매우 부정적으로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의 팬이었던 적이 없었다. 저크버거가 정말 문제다. 이런 말을 했었고요. 좀 대통령부터 해서 민주당이 단단하게 페이스북하고 빅테크 기업들을 벼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2012년하고 2014년에 사진 공유 어플인 인스타하고 메신저 SNS 왓츠앱을 잇따라 인수하면서 페이스북이 경쟁사 인수합병으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페이스북이 기업 분할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투자자들이 발 빼거나 겁먹는 것이 당연하죠. 왓츠앱과 인스타그램을 테슬라나 구글 같은 이런 다른 기업들한테 팔라는 것이죠. 월간 활성 사용자 MAU를 보면 페이스북 사용자가 70억 가량 됩니다. 글로벌 영향력이 엄청나죠. 또 에이미 클로버 상하노영 법무부 장관 후보 이분은 작년 11월에 구글도 분할해야 된다 이런 방안을 논의했고요. 하는 말이 보면 구글은 더블 클릭으로 나오는 광고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소셜미디어 기업이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이 법안이 폐지되면 가짜뉴스 명예훼손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더 크게 되는 겁니다. 즉 플랫폼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요. 법적 위험을 피하고자 더 많은 컨텐츠를 내려야 하는 압박을 느낄 것입니다. 반독점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수조 원대 천문학적인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바이든은 법인 인상으로 IT 기업의 수익이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새해부터 쉽지 않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시장에 이런 독점 행위를 매우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요. 미국 내에 이런 독점 규제 기관만 엄청 많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혁신, 상생 이런 것과 빅테크 기업들이 좀 맞지 않다는 거고요. 이전에 석유 사업을 독점했던 스탠다드 오일이 1911년에 30개 회사로 분할되었고 AT&T 미국 통신업체도 8개 회사로 나눠지기로 했습니다. 1980년에요. 빅테크 기업들이 스타트업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IT 공룡기업에 대한 규제는 계속 강화될 듯합니다. 이렇게 자본이 빅테크 기업 성장에 의문이 들면서 친바이든 정책과 합이 잘 맞는 테슬라로 넘어가는 것이죠. 바이든 정부 내에서 테슬라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